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제가 제 영상들을 보니까 다 뭔가 텐션이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좀 혼자 괜히 업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좋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즘 한일 무역 경제 갈등이 좀 있잖아요. 이것들이 요즘 왜 이렇게 국가 간들의 무역 갈등들이 좀 시작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한일에 대해서 불매운동 여러 가지 잘 번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순서를 당겨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갈게요. 미중 무역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우리 좀 페어한 무역을 좀 해보자. 원래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미국이.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이 어디서 불거졌냐면 미국이 화웨이를 보이콧하면서 이게 일이 커져요. 근데 이게 화웨이를 보이콧한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제재를 가할 만한 명분을 찾은 거예요. 화웨이가 실제로 네트워크 장비를 가지고 어떤 미국의 안보 이슈를 만들 만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검증해낼 능력이 안 되고, 사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중동에 어디에 테러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그냥 미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없다는 쪽에서는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원래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까지 미국이 왜 중국을 봐줬냐면, 봐준 거예요.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니까. 오늘 비행기가 정말 많이 다닌다. 비행기가 갈 때쯤이면 매미가, 중국이 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중국을 좀 봐주는 그런 무역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유치산업 보호라고 해서 정부에서 어떤 허들을 가지고 이거는 수입 못해, 이건 수입 못해, 이런 식으로 막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든가 비디오 카메라는 막고,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고액의 관세를 매기거나 아예 막거나 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해요. 오늘 매미가 정말 시끄러운데 그냥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중국 시장을 열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럼 무역을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보면, 아니에요. 이거 불평등 무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이 나중에 출발한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불평등 무역을 한 걸 그동안은 인정을 했지만, 이제는 좀 열고 무역을 하자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화웨이의 안보 이슈, 보안 이슈를 핑계로 이걸 열고자 함이에요. 근데 뭘 열고자 함이냐? 각 나라가 뭘 해서 먹고 사는지는 그 나라의 기업 순위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일단 미국의 기업 순위 한번 볼게요. 1위 마이크로소프트, 1114조 원이래요. 이거 시총 기준입니다. 2위 아마존, 3위 애플, 4위 구글, 5위 페이스북, 6위 존슨앤존슨, 7위 JP모건, 8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9위 화이자, 이런 순위예요. 그럼 미국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냐면 IT와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럼 중국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일까요? 중국이 1위 텐센트, 2위 알리바바, 3위 공산은행, 4위 귀주 마오타이, 이러네요. 중국도 IT를 먹고 사네요. 중국이 IT를 먹고 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의 IT 시장을 미국이 열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이게 다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다 막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화웨이 장비로 막고 있는 거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경쟁을 해야 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열어주니까 M1한 화웨이를 가지고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니네 통신이랑 금융 개방에 이제 니네 클 만큼 컸잖아, 이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열었죠? 우리나라는 IMF 때 다 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론스타 이런 게 기억하잖아요. 론스타가 와가지고 외환은행이랑 저기 스타타워 피 싹 빨고 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한번 깨어났죠. 선진 금융 애들이 이런 걸 가지고 쭉쭉쭉쭉 빨아먹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라든가 정보시장은 이미 선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중국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이게 열고 싶은 거예요. 중국에서 페이스북이 됐으면 좋겠고, 중국에서 인스타그램이 돌았으면 좋겠고, 중국에서 구글 검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중국에서 유튜브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중국에 이런 미국에 있는 대형 IT 회사들이 들어가고 싶고, 투자은행들, 미국에 있는 제일 큰 투자은행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소득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생각인 거고, 중국은 여태까지 이걸 뭘로 막았냐? 우리는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통신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버텼는데, 사실 베트남 같은 사례를 보면 정보 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체제 유지는 좀 무관해요. 별로 관련이 없죠. 근데 중국이 꾸준히 막고 있으니까 유치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막은 건데, 이제 중국이 유치산업 보호로 막기에는 조금 명분이 없긴 해요. 이게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한일은 어떤 이슈냐면, 저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가면 일본이 한국을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배상금 문제랑 어떤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라는 건 뭐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강제징용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법원이 이번에 한 건 국가 간의 배상 이슈가 개인 간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슈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거고 외교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맨날 투닥투닥 했고, 법리적으로는 처음 투닥투닥 하고 있어요. 뭐 제가 투닥투닥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그런데, 여기서 국제관계 가지고 투닥투닥 한다든가 외교 문제로 얼마든지 싸움을 해도 괜찮았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뭐 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로 맨날 싸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아베 이 막 나가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극우잖아요. 이 아저씨 막 나가니까, 이 아저씨 제가 보기에 트럼프를 보고 좀 부러운 거야.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막 중국 제지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시원하게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시원하게 한국한테 타격을 줄게 뭔가 하다가, 야, 한국 애들은 뭘로 먹고 사냐 했더니, 한국 애들은 반도체 팔아서 먹고 사는 것 같다. 이쪽에 타격이 될 만한 우리 화학 제품들의 수입을 막아보자. 그러면 얘네가 굉장히 힘들겠네? 이런 단순한 사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가 시원하게 막아버린 거지. 꺼졌어. 아마 열받아서 꺼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올려도 되겠다. 되겠는데? 될 것 같아. 손을, 자.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피백. 제가 떨어지겠어.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를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아베 아저씨 약간 단순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택을 전 했다고 봐요. 이건 성공을 당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몇 우파 분들, 우파 유튜버 분들, 극우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슈다. 물론 경제적인 이슈는 맞아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슈가 맞는데, 선은 누가 넘었냐면, 선은 우리 정부가 넘은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먼저 넘었어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화학 물질들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버린 거죠.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지만 사실은 수출할 수 있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수출하지 말라는 어떤 정부의 메시지가 확 세게 들어간 거예요. 일본이 이걸로 받을 만한 대외 신뢰도 하락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우리나라가 불매운동을 해서 뭐 관광지가 죽고 이런 문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셨으니까 뭐 넘어가고요. 어느 나라든지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아마 북한 정도 빼고는. 하여튼 반도체라는 완제품을 삼성전자가 팔아요. 근데 이걸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일본의 대외 신뢰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냐면, 생산품을 가지고 무기화하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 많이 나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거 협상할 때 식량을 무기화한다는 등 이런 얘기 많았는데, 대체재가 많음으로 사실은 의미 없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굉장히 자충수라고 봅니다. 일본이 한국이랑 무역해서 더 흑자가 많이 나네 어쩌네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제하고서라도, 일본은 어떤 글로벌 자유무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생산품들을 어떤, 그러니까 외교적 이슈를 경제 이슈로 바꿀 수 있다라는 또라이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이 지금 왜 이런 짓까지 하게 됐냐면, 아베 정권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베 정권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탄생 배경이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권이랑 유사합니다. 일본이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20년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아주 조금 플러스로 가거나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을 쭉 겪은 거죠. 이게 원래 잃어버린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됐어. 그래서 일본이 계속 어떤 통화 확장 정책을 좀 펼치고 돈을 계속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묻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CR도 안 맥히니까 뭐 이런 정도로 날개를 펼쳐보겠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정권도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멋있는 모습. 우리 한국이 뭐라고 개소리해도 우린 잘 나갑니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갔죠. 외교적으로 강력한 수사를 표현하는 것도 괜찮았고, 일본 법원에서 다른 방법을 하는 것도 괜찮았을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경제로 넘어오면서 선을 넘어버려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한일 군사협정인가요? 네. 그걸 가지고 다른 수로 가지고 우리 정부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먼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일본이 선을 넘어와서 불매운동을 우리 국민들이 다 펼치고 있잖아요. 저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불매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본산을 불매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치는 한국 수출 기업들, 한국 유통업자들, 한국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일본 상품을 팔던 한국 유통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업체가 뭐 일본 상품은 팔지 않았겠지만 어떤 일본 상품의 담당자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일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좀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너무 크지 않다면 저는 불매운동을 좀 지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얻는 건 덕분에 우리가 일본 기업들이 어떤 게 있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본을 이참에 좀 공부하게 돼서 재밌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누가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하면 너무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가끔 이렇게 사안이 좀 커지면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장래를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독일은 보면은 자기들이 과거의 역사에 저질렀던 거를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지 그것도 되게 사람들이 독일은 되게 착한지 알아요. 독일은 뭐 우린 사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과거의 행적을 사과를 일본보다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면 힘의 논리로 만만하지 않으니까 사과했어요. 독일 프랑스한테 사과한 건 프랑스가 만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독일이 뭐 왕년에 식민지 국가였던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다가 별로 사과한 것도 없어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뭐 아프리카한테 뭐 대대적인 사과를 했대요. 힘을 가진 대상들한테만 미안합니다 라고 변상했던 것 뿐이에요. 왜 유태인한테 그랬냐면,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금융산업이라 이쪽에서 경제를 좌우지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커다란 세력이 되는 것 뿐이고, 만만한 아프리카한테는 별다른 사과 안 해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게 입장에서 보자면, 야 일본 뭐 우리 좀 붙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는 거고, 일본은 야 니들이 어디서 기어올라 뭐 이런 생각인가 본데, 요번 기회에 우리가 만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막 떠들고 났는데 사실 네, 편집은 하겠지만 중간에 비행기가 한 10대쯤 오고 가고 제가 얘기하다 끊고 얘기하다 끊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고, 미중 무역은 지금 이렇고 한일 관계는 지금 이렇고, 지금 아베 아저씨는 어떤 똥볼을 찾고 그래서 우리는 뭘 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불매운동을 지지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이 7월 23일인데 밖에가 너무 더워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서 조만간 라이브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걱정도 되고 설레임도 되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